38년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훈련. 400km 아닙니까? 심플한데 힘들어. 못 갈 것 같습니다. 미션 오리엔티드. 니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새끼 사자들이다.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불만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 3주 쉬었더니 목소리 그러니까 또 장고 출신으로서 진행하실 어려움도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앞으로 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한번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위해서 네. 하시고 군인 만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과거 속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는 것들이 이 프로의 기본 방향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25년 전 특전사 대대장 시절 천리행군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박 감독님, 천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그래서 심리를 4kg라고 그렇죠. 통상 400km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400km 행군을 하는 건데 우리 천리길 사랑, 또 한양 천리길, 뭐 이런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멀다, 아련하다. 특전사에서는 이 천리행군을 아련하고 멀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보다는 뒤에 30km, 40km 군장을 메고 400km를 한 9박 10일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군인들이 천리행군을 받나요? 그렇지 않죠. 특전사만 갖고 있는 유일하고 상징적인 훈련이죠. 아, 특전사만 하는 훈련. 그렇죠. 아마 보병부대는 최고로 힘들어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신병교육대에서는 30km, 40km 행군. 그게 저도 그거 해봤어요. 예, 신병들이 가장 힘들고 또 보병부대 가면 이 100km 행군 전에는 막 환자가 일개중대 한 20-30명씩 생긴다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아프지 않았던 몸들이 사방에 아프기 시작해갖고 서로 열애하려고 그렇게 100km가 아마 최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희 때는 보병부대도 한 200km 행군까지도 있었어요. 특전사만 갖고 있는 400km 특전사만 하는. 천리의 행군이다.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치면은 이 그렇죠. 천리행군에 대한 뒷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머릿속에 많이 정말 각인된다는 거죠. 몇 번 뛰었다 뭐 이런 횟수들을 이렇게 뭐 그렇죠. 기록하는 것 같고. 천리행군이 대대장 재임 기간에 한 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대장이 2년 내지 3년마다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20년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대장 바뀔 때마다 대대장이 재수 없이 막 1년 만에 바뀌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면 바로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대장을 평가하고 대대장 재임 기간에 하는 종합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5번 하신 분들, 뭐 심지어 10번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장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그렇죠. 그래서 요 천리행군 구성이 지역 중대단위, 그러니까 팀 단위, 12명 팀 단위 행군을 쭉 한 3, 4일 하고, 그 다음에 한 5개 팀이 모여져서 지역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대 단위 훈련을 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대단위 무박 2일간 100km 행군을 연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요. 특전사 대대가 한 200명을 조금 상회한다고 한 봐야죠. 번에 우르르. 그게 마지막 단계에 무박 이틀간에 100km를 하면서 400km를 그게 다 산악으로만 다니는 건가 아니면 그렇죠. 산악으로 항상 가죠. 예, 차가 안 다니는 길. 야지와 산악을 이용해서 가야지 안전에도 이상 없고. 군인들한테 천리행군은 참 피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군인들한테 참 힘든 훈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 25년 전 천리행군을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천리행군은 정말 힘들고 처절한 훈련이구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천리행군이고, 그래서 군대 생활 제가 38년 했지 않습니까? 38년 중에서도 가장 머릿속에 아주 깊이 있게 잊혀지지 않는 훈련, 잊을 수 없는 훈련, 잊어서는 안 되는 훈련,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죠. 천리행군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전위행위가 있죠. 전위 훈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리훈련 앞에 또 훈련을 하고. 종합훈련이라고 해서 4주간 훈련을 하는데 3주간 산속에서 뭐 전술훈련을 합니다. 적을 잡는 훈련, 또 비트를 파고 거기서 생존하는 훈련. 이래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다음에 천리를 걷게 된다. 훈련 나가기 전에
행군 전에 이미 사람을 그렇죠. 저의 같은 경우에는 4주간 지리산으로 종합훈련을 가고 3주간 지리산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적을 찾는 훈련, 생존하는 훈련 이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다가 천리를 해서 부대로다가 이제 들어오게 돼 있죠. 이게 행군이라는 건 말입니다. 그냥 걷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계급과 직책,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천리길을 그냥 걸어야 되기 때문에 요령을 피울 수 없고 걷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 그래서 힘들다. 그 다음에 천리행군에 대한 존폐 문제가 계속 논의되는 게 젊은 시절에 이게 무리가 간다, 신체에. 그 다음에 사실은 뭐 피로골절도 생기고 근육도 파열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확실히 문제가 있다. 뭐 솔직히 힘든 훈련이다. 무리한 훈련이다. 한계까지 진짜. 그렇죠. 한계까지 가게 하는 거죠. 천리행군은 뭐 꼭 필요한 훈련이다 하는 것들을 먼저 꼭 말씀드려. 필요하다. 예, 예. 천리항군을 이렇게 꼭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왜? 군대는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이게 미션 오리엔티드 아닙니까? 임무 지향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작전. 임무가 임무가 최우선이다. 특전사의 주 전투 지역, 주 전장 지역이 북한 지역이에요. 싸우는 지역이. 무조건 북한으로. 그렇죠. 가나요? 특전사는 저 후방. 임무가 예. 북한 지역에서 정찰 감시, 타격, 뭐 다른 부가적인 요새는 뭐 불난전 뭐 이런 용어가 생겼는데 이런 것도 특전사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북한 지역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전장 지역이 북한 지역이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산악 지역 아닙니까? 전장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에 익숙한 훈련을 계속해야죠. 그래서 요새 아무리 좋은 장비와 아무리 좋은 기술로 무장된 군인이라도 그 좋은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들이 강해야죠. 북한 지역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압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천리행군을 한 사람은 100km, 200km, 뭐 도피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새로운 지역으로다가 임무를 추가받은 상황도 있고. 어디까지 뭐 얼마나 가야 된다 이런 미션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은 아마 이제 뭐 과거 2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가장 쉬운 예가 특전사는 이북 지역에 가면 이제 보급 주기가 있어요. 먹는 거를 보급해 줘요. 이북 가면 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싸먹고 할 수도 없고. 침투할 때 군장이 30kg, 40kg 되는 이유는 먹을 거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도 갖고 가야 되고, 모로스 부호를 그 당시에는 치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좋아갖고 이제 자꾸 경량화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 바뀌었을 거예요. 전투 식량. 예. 14일분을 갖고 가야 된다. 보급 주기가 14일이었어요. 그러면 14일 동안 하여간 북한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는 능력은 바로 미션 오리엔티드와 관계됐다. 초전에 그 대화력전이라는 것을 해요. 대화력전. 개성 북방 축선에, 평강 축선, 토산 축선 이런 데에 북한 애들이 170mm 자주포나 240mm 방사포 등이 갱도화돼서 들어가 있어요. 전쟁 초기에 타격하는 게 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대화력전이 있는데, 요 정확하게 타켓을 때리려면 타켓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정확히, 그러면 필요한 경우 특전사 요원들이 가서 표적 위치들을 정확히 보고하면 정확히 항공기와 포병 화력이 때리면서 빨리 때려줘야 서울에 그 포탄이 날아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특전사는 움직이고 새로운 임무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천리행군이 저는 필요하다. 특전사에게는 꼭 필요하다. 그렇죠. 북한 지역에서. 일반 병들한테 필요하지는 않다. 일반 병들한테는 필요가 없죠. 한 100km만 걸으면 돼요. 그러다 보면 늘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없을까? 그렇죠. 그런데 이건 지휘관의 전투 개념과 의지에 따라서 천리행군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대대장 재량이에요? 아니죠. 특전사령관과 육군본부 정도 차원에서 특전사 천리행군을 사령관께서 그렇죠, 하지 그렇죠. 말아라. 하라 안 하라를 그 권한을... 자기 재기간에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천리행군이 총상 시작했다. 야, 이거는 젊은 시절에 너무 무리가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양반들은 좀
없앴다가 뭐. 방식을 또 약간 바꿨다가. 근데 저는 하여간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또 이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특전부대원, 그 다음에 강한 부대원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질 때 더 강해지고 단결하고 더 전투 의지가 공고하다는 거죠. 그 박 감독님, 군대가 힘들으면 병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매일 놀고 편안하게 있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뭐 사실 편하기를 바라겠지만 그래도 특전사 가신 분들은 뭔가를 각오를 갖고 가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좀 남다르지 않아요? 군대가 묘합니다. 교육을 하면 어느 교관은 1시간을 보내는데 말 그대로 농담 따먹기 하고 편하게 그늘에 앉혀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는 막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훈련시키면 나중에 강의를 누가 제일 잘했니 하고 대대장이나 위에 지휘관들이 설문을 받아보면 A 교관은 군대를 망가뜨릴 교관이기 때문에 저분은 이 교육 방식을 바뀌어야 되고 좀 열심으로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장병들은 다들 바른 장병. 자존감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천리행군도 바로 단결력과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이다. 우리 저 특전사 회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싫어. 무늬만 특전부대, 무늬만 특전맨 이거예요. 무늬만 특전맨. 무늬만 특전에 특전사 마크 그렇죠. 있는데 힘든 건 없는데 옷만 제대로 그렇게 할줄 입는 못하고. 것을 정말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병대 중에 슬로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해병대가 세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해병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절대 해병대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좋아갖고 내가 우리 대대 그 게시판 딱 가장 잘 보는 데다가 모든 사람이 특전부대가 특전맨이 될 수 있었다면 나는 절대 특전사를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을 거기다 적어놓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새 MZ세대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책 선전이 아니고 이 333이라는 책자를 옛날에 썼는데 이 책 속에 우리는 정말 그 아름다운 능력 있는 MZ세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 미래는 밝다. 축복받은 군대가 우리 한국군이다. 왜? 대한민국의 MZ세대는 너무 우수하고 강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그렇죠. 창의적이고. 아닐 것 같은데 우리의 MZ세대들은 나의 자존감을 늘리는 거에 가장.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육군을 놔두고 해병대를 가겠어요? 자기의 자존감.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택하는 건데 해병을 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특전사에도 특전병이 있어요. 나는 특전사에 가서 말이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천리행군을 하고 싶어. 이런 MZ세들이 거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은 정말 훌륭한 MZ세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다. 아빠하고 계속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특전사 병으로 갔죠. 그래서 특전사 일반 여단에서 폭파병으로 근무했어요. 우리 상사 원사분들이 어깨를 툭 치면서 너의 아버지는 특전사의 레전드였다 하고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이제 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감동스러운 거지. 저도 특전사 생활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은 종종 하죠.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특전사. 그렇죠.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기름을 인식하고 이 혹한 속에서도 진정한 전투 프로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특전사 생활을 많이 하고 특전사 근처만 가도 옛날의 기억과 추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편이죠. 지휘관들도 다 특전사 훈련을 같이 만나요? 같이 하죠. 다. 저도 똑같이. 그러면 저도 낙하산 많이 뛰어놓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레전드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낙하산도 뛰어내려야 되고 행군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럼요. 그다음에 낙하산을 뛰어내릴 때는 대대장이 제일 먼저 뛰어내리죠. 그럼요. 일반 지휘관은 거기를 좀 꺼려하겠네. 가기를 싫어하겠네요. 제가 특전사 간다고 이제 인사를 했던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너한테는 체질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빨리 빼라. 그래갖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합참에 그 부관을 해갖고 이제 장군분들을
알고 있어갖고 마침 특전사 참모장님이 완스타로 계시기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특전사로 분류됐는데 거기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모장님이 가장 핵심 이유가 뭐냐 묻길래 제가 옛날 생도 때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완전 절단해갖고 다리가 지금 한 2, 3cm 차이가 납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참모장님이 아 그래? 그럼 오면 안 되겠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 1착으로 분류해서 놓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가기 싫어한다는 거죠. 다들. 저도 가기 싫어했고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가보니까 특전사를 사랑하게 되죠. 왜? 강한 부대고 그게 있구나. 강한 부대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육사를 들어갔어요. 속된 말로 곧비리죠.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육사에 합격을 해서 거기에 가면 육사에 가면 한 달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요. 한 달간 겨울에 태능했었나요? 태능에 있었죠. 그때도 태능이에요? 그러면 기초 군사 훈련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상적인 생도가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체킹을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군대 조직적인 생활을 하고 시간의 통제를 받고 자유롭던 우리 그 고등학생에게 정말 그 힘든 거죠. 이 병영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근데 제가 지금도 38년이 지나고 지금 60이 된 나에게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첫 번째 씬이 있어요. 2월 초에 딱 모아놓고 가입교환 이 고등학생 막 18세, 19세 되는 어린 청소년이죠. 네. 이 학생들도 밤에 이렇게 끌려서 나갔는데 저 위에 계단이 뭐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총 책임자가 딱 와서 한마디 쫙 합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에 떨어뜨린다. 바로 니들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새끼 사자들이다. 천길 만길 낭떠러지를 올라온 그 새끼만을 우리는 육사의 생도로 맞이할 것이다. 40년이 지난 머릿속에도 스페셜한 단어. 그렇듯이 바로 이 천리행군은 상징적이고 단결력과 자존감과 천리행군을 마친 자에게는 나도 특전사다. 나도 이제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미션 오리엔테드, 자존감, 단결력 이런 것들이 천리행군 속에 들어있다. 아마 제 지금 하는 소리를 혹시 현역 그 특전사 우리 하사분들께서 야, 저 양반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미치지 않았다. 보니까 정말 강한 것이 스페셜한 거고 스페셜해야지 특전사고 국민은 강한 군인, 스페셜한 군인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뭐 우리도 이제 사회에서 특전사 그러면 어쨌든 인정하잖아요. 야, 그렇죠. 특전사 출신이라 그러면 정말 저 사람 뭘 해도 된다. 그렇죠. 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끈기도 강한 있고 거예요. 뭔가 있다. 예. 그런 게 있죠. 저는 이런 스페셜한 것이 강한 것이다. 군대뿐만 아니라 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조직에 다 특성과 조직의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의 특성을 발휘해서 영향력 있게 그 조직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스페셜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것이 힘이다. 저도 오늘 우리 장군님의 특전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이 만든 주제는 특전사라면은 천리행군은 당연한 거고 기본이죠. 예, 이걸 이제 천리행군을 맡은 사람만이 특전사다. 아, 이거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이거 비난이 쇄도할 수도 있는데. 아, 이게 천명이 다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살아보니까 또 사람은 눈치 볼 때도 또 눈치 보여야 되겠더라. 이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천리행군은 꼭 필요하다 이걸로 그렇죠. 다 얘기를 끝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얘기가? 아유 또 있죠. 또 있죠. 응? 더 이상의 센 훈련은 없다. 그 왜 끝판왕인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